네, 지금은까지는 이제 회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회로의 문제다. 안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여기 이게 아니라 그 세포를 관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그 세포를 관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 감각을 받아들여서, 감각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무의식적 처리, 의식적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의 그 회로의 차원에서 몸의 병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정보 처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병의 원인이 있다, 이걸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척수를 꼭 공부해야 되고, 아픈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척수와 뇌의 기능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회로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간에. 그런데 그 근원이 되는 정보 처리 영역에서 치료하는 것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로적인 차원보다는 정보 처리 영역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정보 처리 영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가 척수의 정보 처리 영역이에요. 전체 구조로 보면은 척수는 직경이 약 9mm에서 1cm 사이, 1cm 실감하셔야 됩니다. 1cm 이 정도. 그게 척추, 그 거대한 척추뼈 가운데에 아주 정밀하게 잘 보호가 되어져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뼈 속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3개의 막이 있어요. 맨 바깥에 있는 것을 경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지주막이라고 하고, 그 세 번째 칸을 연막이라고 해요. 안 보인다. 경막, 지주막, 연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주막이 혈관이 많이 있어요. 척수 속에서 어떤 물질, 세포가 망가졌거나 어떤 그 생명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특히 뇌나 척수에서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치매는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세포들이 죽어갖고 막 엉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주막에서 배출을 시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이 척수의 가장 중앙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왜 그렇죠? 원래 이게 신경관이었거든요. 튜브였거든요. 튜브에서 계속 세포들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관이 있었고, 원래 관이었고, 그래서 가운데 구멍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막과 지주막, 연막 그 사이에서 뇌척수에 같이 흐르는데, 중심의 그 구멍, 중심관, 그 중심관과 지주막, 여기에 척수액이 같이 흘러져요. 뇌척수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로 우선 아시고요. 그래서 척수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위에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약간 연한 색이 백질이라고 하고, 백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신경 중에서 신경 다발이 흐르는데, 다발이 뭉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보의 전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백질이고, 그 다음 안에 있는 약간 진한 부분이 회백질. 회백질은 신경 중에서 신경의 핵, 셀바디,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데가 회백질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정보 처리를 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그러면은 그냥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걸 조절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감각의 종류가 있잖아요. 온도는 온도대로, 촉각은 촉각대로, 통각은 통각대로. 그런 모든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응을 안 해주거나 잘못해주는 것이 바로 병이에요. 대응을 누구한테 해주냐면은 세포에게 해주는 거예요. 간암이다. 무슨 문제예요? 간을 구성하고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구성하는 세포를 살리는 거죠. 그것을 누가 관리하냐면 감각이라고 하는 신호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 처리 영역에서 받아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결국은 이게 이 통로, 회로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정보 처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치료는 이 회로의 문제죠. 회로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회로가 망가졌을 때, 다시 말해서 전기 불이 안 들어오네, 그럼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기서 연결이 안 돼 있어. 아무리 전선을 연결해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전선이 문제가 돼서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특히 생명활동에서는 이 신경망 전선까지도 정보 처리 영역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관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회로를 잘 이해하고 치료를 잘 하는 것보다도 이 영역에서 정보 처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치료다. 근데 그 정보 처리를 하는 영역에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바로 척수다. 그럼 척수 안에서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뭐 이것까지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안 알아도 되죠. 몰라도 돼요. 다만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그렇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이걸 안다고 해서 뭐 이걸 꺼내가지고 우리가 수선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수 내부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그렇구나.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렇구나. 얼마나 세세하게 정보 처리가 되는지 이제 이걸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도살, 그러니까 도살, 이게 벤트랄이에요. 어쨌든 여기가 등 쪽이에요. 등. 여기가 배, 복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약간 벌어져 있고, 여기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칭을 이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중심관이라고 해요. 센트럴 커넬. 그 다음에 양쪽 이 정보 처리 영역이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이 있는데,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나비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축삭, 신경의 축삭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는 신경세포체들이, 신경의 핵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연결하는 콤미슈어라고 하는 교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 매트라고 하는 게 백질이라고 하고, 그레이 매트가 회백질, 그리고 여기가 센서리 인,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터 아웃, 운동신경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게 보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부분에서 나와요. 즉각, 이 부분에서 나와요. 구조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유의하실 것은, 이게 분절이 31개로 되어 있잖아요. 목에 8개, 그 다음에 등에 12개, 허리에 5개, 천수 5개. 그래서 각 영역마다 달라요. 이 모양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수에서는 팔의 감각이나 운동을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또 오장육부, 위에 있는 오장육부를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좀 간단한데, 이 그림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빨간색이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여기도 다 있는 거고. 파란색, 빨간색을 이제 구분해 놓은 거죠. 파란색은 상행로,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영역. 감각이죠, 감각. 감각이 이제 척수를 통해서, 척수에서 일자 정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고, 뇌에서 정보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빨간색 영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cm라고 하는 아주 작은데, 이렇게 각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별로 이제 나눠서 우선 위로 올라가는 상행로부터 보면은, 상행로는 감각이 척수로 들어와서 일자 정보 처리가 된 다음에 척수에서 뇌로 올라가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후섬유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중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신호 중에서 어떤 영역이 제일 크냐 하면은 대뇌로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대뇌. 그러니까 감각 중에서는 대뇌로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대뇌로 올라가는 것 중에서 SLTC로 나눴잖아요. S는 천수, L은 흉수, 요수, T는 흉수, C는 경수, 이렇게 되죠. 각 영역별로 올라가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3A라고 하는 것은 후섬유단의 얇은 핵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쭉 올라가면 대뇌 피질로 올라가기 전에 얇은 핵과 쐐기 핵이 있어요.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뇌로 보내요. 그러니까 대뇌로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지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들어오는 감각 신호 중에서 대뇌로 올라가는 것들이 영역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가요? 대뇌로 올라가면 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뇌로 올라가는 의식적인 정보 처리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의식적 정보 처리예요. 그 중에서 여기가 뭐냐면은 소뇌로 가, 소뇌. 이것도 소뇌. 소뇌는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소뇌로 올라가고 또 소뇌에서 대뇌로도 보내기는 해요. 근데 모든 운동,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근육뿐만이 아니고 내외 분비 샘과 피부와 오장육부 다 포함해서 이것이 소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일에 소뇌 위축증이 걸려서 소뇌가 이걸 처리를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소뇌가 정보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은 온 근육과 온 장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감각을 못 느끼니까 운동 명령을 내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이 되는 것이다. 이 다음 이거는 시상로예요. 시상은 뭐냐 하면은 척수가 있고요. 평균 한 45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두개골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배불뚝이처럼 볼록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연수, 그러니까 이걸 뇌의 줄기라고 해서 뇌간이라고 해요. 여기가 연수, 여기가 교뇌, 중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뒤에 소뇌가 붙어 있어요. 소뇌가. 그 다음에 이 위에 시상이 있어요. 이거 전체를 덮고 있는 게 대뇌 피질이에요. 그래서 척수 시상로라고 하는 것은 척수에 쭉 올라가가지고 시상까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반면 소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소뇌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시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1차적으로 척수에서 정보 처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종합적인 어떤 연합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감각이 있고 특수 감각이 있잖아요. 모든 감각이 여기 다 모여요. 100% 다. 하나 빼고. 후각신경. 후각만 빼고 다 모여요. 후각도 물론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가 여기서 다 모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를 통해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존재든 간에 여기 이것만 살아있으면 일단 생명은 살아있어요. 이 뇌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살아있으면. 그래서 닭을 닭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닭을 잘랐는데 이렇게 잘리면 닭이 안 죽어요. 닭이.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푸득푸득거리다가 금방 죽을 걸 생각하는데 그게 모이 주고 이제 물 주고 이러면요 목이 없는데 막 살아나요. 그래 15일까지 살고 그래요. 진짜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이 없어도 뇌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뇌간만 있으면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이걸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대뇌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뇌로 척수 소뇌로를 통해서 소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척수 시상로를 통해서 시상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척수에서 정보 처리되는 영역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정보 처리되는 내용하고 이 속에서 시상에서 정보 처리되는 거, 그 다음에 대뇌에서 정보 처리되는 거. 자, 앞으로 공부할 게 그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연결망은 이제 이 속에 있는 연결망은 우리가 뭐 손댈 수도 없는 거고 손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척수에서 이런 모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그걸 가지고 치료하려고 애를 쓸 텐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무의식적 정보 처리이기 때문에 뭐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불편한지 간이 안 좋은지 간이 나빠지고 있는지 또 위가 나빠지고 있는지 췌장이 나빠지고 있는지 소장대장 몰라요. 그래서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라 그러면은 회로가 문제가 없다면은 전기선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이걸 먼저 강화시켜 줘야 되는 거죠.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세포를 살려내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뭐냐 하면은 척수 피계로. 이 피계는 뭐냐 하면은 이 뇌간 중에서 이 윗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뇌간을 덮고 있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특히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을 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윗부분에서는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해요. 호르몬 분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분비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모든 현상,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척수 올리브로, 7번 올리브로인데 올리브 핵이라는 게 있어요. 올리브처럼 생겼다. 올리브 핵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올리브 열매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척수 올리브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올라가가지고 올리브에서 소뇌로 연결하고 소뇌에서 시상을 통해 대뇌로 연결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운동에 있어서는 소뇌와 더불어서 올리브 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각 영역으로 여기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각 상행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각 부위별로 천수, 요수, 흉수, 경수로 나누고 시상도 마찬가지로 천수, 요수, 흉수, 경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각 부위별로 나눠져서 올라간다. 내려오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자,
내려오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것은 감각 상행로고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거니까 운동 하행로가 되겠죠. 이래서 감각과 운동의 개념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특히 운동의 개념 중에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전부 운동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피질척수로. 아까 후섬유단 제일 큰 부분이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것도 대뇌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제일 큰 부위를 차지해요. 마찬가지로 천수, 요수, 흉수, 경수로 나누어서 내려와요. 나눠서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내려오는 통로가 대뇌에서 내려오는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1A와 1B가 있어요. 1A고 1B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엉뚱하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올라갈 때 목에서 연수 있는 데서 교차를 해요. 교차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교차해서 내려와요. 거기를 피라미드로라고 해요. 피라미드 주체로.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에 마비가 오는 그런 원리인데 90%는 그런데 10%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내려와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처리하는 정보 처리한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주체 외에 적핵적수로가 있어요. 적핵적수로. 적핵이 뭐냐면은 척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내가 있고 뇌교가 있고 중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소뇌가 있고 이렇게. 적핵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위에. 이 위에 이제 시상이 있고 대뇌가 있는데 이 적핵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 대뇌에서 모든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내거든요. 내려올 때 각 운동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내려보내는 핵이 있어요. 여기서 내려온다 그래서 적핵척수로고 망상척수로 두 개가 있어요. 망상. 이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망상척수로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은 망상체에 대해서 망상체의 중요성이 안 알려져 있어요. 희한하게. 뇌과학 쪽에서는 엄청 중요한 영역인데 특히 의학계 쪽에서는 망상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 생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망상체는 어디 있냐면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뇌줄기의 중앙에 이렇게 분포해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경로. 그 다음에 피계는 아까 또 있었죠. 여기 이 부분이 피계. 그 다음에 전정척수로는 중간에 전정핵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핵. 전정핵은 귀에 이제 전정신경이 있고 와우신경이 있잖아요. 전정신경하고 와우신경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가 합쳐져 갖고 일이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척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척수에서 정보 처리를 할 때에 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귀에서 듣는 신호가 아니고 균형을 잡는 그 신호를 가지고 몸 전체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올리브 척수로. 아까도 척수 올리브로가 있었죠. 올리브 핵은 여기에 있는데 이 올리브 핵은 소뇌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운동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대뇌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무의식적 정보 처리 영역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감각을 느껴가지고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감각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리되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 영역에서 정보 처리가 돼서 올라가는 영역, 내려가는 영역이 다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양이 훨씬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상행로와
하행로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에 그 6편 정도 나눠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행로와 하행로를 이 앞에 회백지를 빼고 상행로가 하행로가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까 여기서 반 잘라서 봤지만은 전체 다 좌우 다 보면은 이게 후섬유단. 그러니까 천수, 요수, 흉수, 경수로 나눠져 가지고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 대뇌 피질로 신호를 전달하는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것은 소뇌로, 소뇌 양쪽에 다 있죠. 이 부분. 척수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신호를 소뇌로 연결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올리브핵. 올리브핵은 소뇌로하고 같이 붙어 있죠. 올리브로 올라가서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소뇌로 보내는데, 이게 이제 운동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의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계산하는 그 통로가 잘못되거나 영역이 잘못되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 병 그러면 위가 뭐가 잘못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를 늘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명령 체계가 잘못되면은 당연히 병이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위병을 고친다 그러면 위를 갖고 자꾸 위를 못살 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죠. 간도 마찬가지고 폐도 마찬가지고. 제가 꽤 오랫동안 척수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특히 중국에 있을 때 화타침을 배우고 나서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왜냐하면 척수가 본질이고 나머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 치료하는 거는 그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 척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연결망도 다 복구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몸에, 그러니까 간암이든 위암이든 그 암세포가 막 창궐할 정도로 다른 세포들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세포의 기능이. 그러니까 그 세포들을 관리하는 것이 연결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포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석소 치료를 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인데, 조금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이게 그냥 빨리빨리 안 되는 거. 빨리빨리 안 돼서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척수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인 거죠. 왜? 관리자니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시상으로 가는 부분, 대뇌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는 영역이 있고, 내려오는 영역도 이렇게 가득 있는데, 이게 이제 대뇌에서 내려오는 영역이고, 대뇌에서 내려오는 영역은 여기하고 여기와 같이 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에 대뇌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 영역에서도 내리는데, 그게 망상체. 이 두 개는 망상체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있다. 망상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모르는 용어가 튀어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대뇌는 알지만 나오지 뭐 올리브핵, 뭐 망상체, 뭐 피계,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니까 지금 좀 익숙해져 있으면은 앞으로 공부하기가 쉬워지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핵보다 훨씬 많거든요. 정말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정보 처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거기뿐만 아니라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코드는 전정핵에서 직접 내려온다. 의식적 영역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의식적 영역에서 직접 올라가고 내려온다. 뭐가? 정보가 처리되어져서 정보가 감각이 올라가고 운동이 내려온다. 감각과 운동이 전부 다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셈, 모든 장부. 그 영역을 그 영역이 병이 나면은 이 영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척수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척수가 약해지는 원인은 척수가 틀어져서 그렇겠죠. 척수가 틀어져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척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신경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영역은 불순물, 그러니까 불순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세포들이 죽어서 생기는 것들 또는 어떤 물질들이 뭉쳐서 생기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배출이 안 돼서 세 번째는 세포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다시 말해서 정보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세포 자체가 변형되어져서 변형되면 주로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지방처럼 되거나 칼슘처럼 굳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 영역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1cm도 안 되게 작은데 직경이 1cm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약해지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척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은 두 번째 문제고 오장육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말해 세포가 관리가 안 돼서 세포가 죽거나 세포가 재생을 못하거나 또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그걸 배출을 못하거나 또는 불순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거나 각 장부가 하는 역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다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카페에 있는 거를 이제 이게 좀 내용이 많거든요. 다 자세하게 구분하려면은 카페에 있는 척수와 관련된 글들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하는 영역. 지금까지는 감각 신호가 올라가는 영역, 내려가는 영역이죠. 정보 처리하는 영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위별로, 경수, 여기는 경수 1번, 4번, 그 다음에 경수 8번, T2는 흉수 2번, 흉수 12번, 요수, 천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T1에서 L 3번까지가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오장육부 중에서 비뇨생식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하는 영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밋밋해지죠. 근데 여기는 튀어나왔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다리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팔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경수 부분은 팔까지 같이 다리와 팔 다 연결하니까 팽대부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각 영역별 다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전각, 후각, 측각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역별로 보면은 첫 번째는 각 영역별로 아주 좀 특별한 역할을 할 핵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 하면은 우리 발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왕창 모이면은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 특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제일 첫째 변화가 그거였잖아요.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 갑자기 엄마의 자궁벽소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침투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영양막 세포들이 모여서 쫙 모여가지고 자기 세포막을 없애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어느 부분에 어떤 핵,
같은 성질을 가진 어떤 핵들이 쫙 모이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핵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좀 뭐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감각 영역이죠. 감각. 여기가 자율신경. 그러니까 사실은 오장 장부의 정보 처리하는 영역. 여기가 운동 영역이죠. 운동. 빨간색이. 감각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감각 신호를 처리를 해요. 그 중에서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핵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핵 중에서 특히 이 핵을 클라크 기둥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악교질, 척수골격, 클라크 기둥. 그 중에서 클라크 기둥이 우선 영역이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영역이 굉장히 크고 이게 감각 영역을 감각 신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저기서 다 처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몸통이나 다리, 팔 뭐 이런 쪽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가 감각이고 여기가 운동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짜 관심은 오장육부잖아요. 장부. 항상 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병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병이 오장육부의 병이잖아요. 오장육부. 오장육부를 처리한 영역이 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 영역과 이 영역으로 나눴어요. 이걸 이제 중간 외측핵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중간 외측핵. 이것을 중간 내측핵, 중간 안쪽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위에는 감각이 밑에는 운동인데 그럼 저건 뭐냐? 감각이냐 운동이냐?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네. 구분을 하자면은 핵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10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그걸 렉시드 층판이라고 하는데 렉시드라고 하는 스웨덴 그 신경과학자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각 영역별로 세포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이걸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감각을 처리하고 운동을 처리하는 그 영역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더 관심이 많은 건 오장육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측각이다. 첫 번째. 영역이 이쪽이다. 척수 중에서 척수가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후각, 측각, 정각으로 나눠서 이 뒤에 있으니까 후각이라고 하고 옆에 있으니까 측각이고 앞에 있으니까 전각인데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운동신경, 그러니까 운동을 명령하는 영역, 운동을 명령하는 정보처리 영역. 다시 말하면은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오장육부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명령하는 영역이 바로 저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장이 움직여요. 심장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경이 있어요. 또 전기를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심장의 운동을 관리하는 데가 바로 저기다. 그 다음에 간이 하는 역할은 간은 막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한 것 중에서 독성이 많은 것은 독성이 얕은 걸로 바꾸고 정 안 되는 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현대인에게서 간이 왜 자꾸 망가지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 재료를 갖다가 먹어도 그걸 보면요 불순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시 독성을 약하게 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되게 하고
정 안 되는 것들은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간인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데가 척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운동이거든요. 이게 운동이란 말이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각 세포가 자기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동이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척이다. 네. 그래서 감각 상행로와 운동 하행로,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의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귀찮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암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뇌 공부할 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뇌 공부의 가장 기초예요. 사실은 이거 안 하고 뇌를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뇌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몸의 진짜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과 최전선이 발생하는 모든 운동을 척수에서 받아들여갖고 그걸 뇌로 보내서 뇌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뇌가 최종적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뇌가 중요한 건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뇌의 기초적인 작용들이 전부 다 이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최소한 이걸 그림을 그려서 막 세세하게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을 딱 보고는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는 꼭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만큼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 파란색은 우선 크게 나눠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정보 처리하는 회백질,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백질. 백질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백질 중에서 뇌로 위로 보내는 감각 상행로가 있고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하행로가 있다. 그래서 감각 상행로를 먼저 보면은 이쪽 양쪽을 다 포함해서 후섬유단의 얇은 행로와 쐐기 행로가 있다.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구분해요? 천수, 요수, 흉수, 경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뇌로 대뇌 피질까지 보내는데 대뇌 피질 중간에 이제 처리하는 핵이 얇은 핵과 쐐기 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후섬유단의 얇은 행로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대뇌 피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A, 3B 둘 다 대뇌 피질로예요. 척수 피질로. 척수에서 대뇌 피질로 간다. 그 영역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척수에서 소뇌로 간다. 척수 소뇌로가 있다. 3A, 3B. 물론 이제 왜 이렇게 구분됐냐 하면은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는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소뇌로 갈 뿐만 아니라 시상으로도 간다. 시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선 척수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뇌 간에서 연수, 교내, 중뇌 그 부분에서 특수 감각과 일반 감각이 전부 다 같이 융합되어져 가지고 1차적인 정보 처리를 거쳐서 1차적인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모든 신호를 다 내보내면은 대뇌가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호의 양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장육부의 신호부터 시작해갖고 몸에서 들어온 모든 신호를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대뇌로 다 보내갖고 대뇌가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똑같은 신호, 맨날 똑같이 올라오는 건 여기서 걸러버려요. 대뇌까지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은 대뇌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뇌의 줄기라고 하는 뇌간인데, 뇌간에서 연합적인 정보 처리를 다 해요. 모든 신호를 다 연합해서 걸릴 건 걸리고 정폭할 건 정폭하고 해서 시상으로 보내면 시상에서 사방으로 쫙 보내요. 그래서 척수에서 시상으로 직접 올라가는 게 있고 시상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있다는 얘기는 대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정보가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고장나면 병 나는 거예요. 그 통로가 고장나거나 정보 처리할 영역이 고장나거나. 그 다음에 손에 시상이 있고 그 피계 올리브 있는데, 피계는
온몸의 어떤 정보를 피계는 이제 호르몬과 운동 제어와 연관했어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각 영역별로 다 이렇게 구분돼서 올라오잖아요. 그 구분돼서 올라온 것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영역들이 있다. 그게 바로 피계, 그 다음에 시상 이런 것들이고, 소뇌와 올리브는 그런 것들을 근육의 길이와 근육의 긴장도를 계산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작동이, 그 운동이 팔, 다리의 운동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세심할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심할까. 세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실감할 수 있냐면은 저기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해. 정보통신 전선이라고 생각하면은 100억 개. 우리가 1억, 2억 해도 그 1c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통로에 100억 개의 광통신망이 쫙 올라와서 전부 분류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세심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몸은 정밀하고 세심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왜 병이 나는 거냐?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통신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통신망뿐만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그 관리 영역에 문제가 생기고, 관리 영역이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영역이 대뇌뿐만이 아니라 소뇌, 시상, 올리브핵, 피계 이런 무의식적 정보 처리하는 영역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뇌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대뇌에서 그냥 끝까지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다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대뇌에서 쫙 내려오는 영역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무의식적 정보 처리.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적핵, 망상체, 피계, 전정신경, 핵, 올리브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적핵이 뭔지, 망상체가 뭔지, 피계가 뭔지, 전정핵이 뭔지, 올리브핵이 뭔지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우선 간단하게 보면 적핵은 운동을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대뇌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척수로 내려와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 망상체는 뭐냐 하면, 망상체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나는 모든 신호를 거기서 다 종합해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해요. 거기서 직접 내려와요. 이게 대뇌로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피계,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정은 귀로 들어오는 전정신경이거든요. 균형 감각, 균형을 잡는 그 신경도 척수로 바로 직접 내려와요. 그걸 보고 그 전정신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같이 처리해가지고 온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항상 생각해. 근육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장육부다. 오장육부도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제 위치. 오장육부가 제 위치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의 장소, 온몸에 어떤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관리하는 세포들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신경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하나하나 너무너무 세심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올리브핵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핵에서 소뇌로 전달하는데, 그 소뇌로 전달해서 이게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양이. 대뇌 같은 경우는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 핵이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뇌가 한 1500억 정도가 돼요. 소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 처리가 소뇌에서 일어나는데, 소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정보 처리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오장육부 근육의 길이를 조절하는 길이.
긴장도 조절하고 이게 잘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없으면은, 계산이 안 되면은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올리브핵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있다.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계산하고 조절하는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복잡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척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 이걸 내가 다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한다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네. 그렇게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보 처리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10개의 층판으로 나눈 것이 렉시드 층판이라고 하는 건데, 10개의 영역을 따로따로 다 구분할 필요 없이 1번부터 6번까지가 감각을 관리하는, 이게 이제 이게 뿔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후각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거. 여기를 측각, 여기를 전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렉시드 층판을 후각 영역으로 보고, 저것이 감각 신호를 처리해요. 그 안에 있는 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유핵이 있고, 클라크 기둥이라고 하는 아주 큰 핵이 있다. 그런데 측각은 비록 7층판이라고 하는 한 개의 층판이 있지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이것이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하고 붙어 있고, 이쪽 영역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자율신경,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저 영역이죠. 저 영역에서 뭐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것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아요.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운동이에요. 자,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걸 기억해봐요. 신호가 이리 쫙 들어가죠. 네, 여기서 정보 처리해서 양옆에 있는 상행로, 상행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행로를 타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후각과 정각에서 처리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쪽에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장육부의 정보가 상행로와 하행로를 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관은 있어요. 물론 연관은 있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적핵이나 올리버핵이나 소뇌나 거기서 정보 처리가 돼가지고 또는 대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정보 처리 영역이 척수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오장육부잖아요. 오장육부 영역, 오장육부의 움직임, 오장육부 세포를 살리는 거, 이런 모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내 간을 살린다? 그러면은 6번부터 11번까지 그 안에서 나가는 자율신경계, 그런 정보 처리 많이고, 그걸 관리하는 이 부분, 척수 이 부분, 여기서 1차 처리하고, 그게 올라가서 대뇌에서는 어디에서 처리하는 걸까? 불행히도 이게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다만, 그게 시상하부라는 것까지만 밝혀졌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소뇌니, 적핵이니, 피계니, 올리브핵이니, 얇은 핵이니, 쇠기핵, 쫙 이렇게 그 핵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데, 오장육부는 척수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하고, 그것이 시상하부 정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운동력으로 내려온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장육부를 치료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척수의 정보 처리 영역을 튼튼하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뇌의 시상하부 영역. 이제 시상하부라 그러면은 그 밑에 영역을 다 포함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연수, 중뇌, 교내, 중뇌까지 포함해서 뇌간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시상하부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 부분의 신경핵들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치료를 얘네들이 다 한다. 이 믿음이 참 어려워요. 지네들이 뭐라고 뭐 핵신경 세포 뭐 그 조그만 것들이, 그런데 세포 하나하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세포들이 막 수십억 개씩 수백억 개씩 모여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은 그냥 뭐 우리 장기의 세포가 좀 망가져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직관적으로 이런 자세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그런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명력이라고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치료 방법이 정해진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지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반화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되지 않은 지식인데 이거는 상식이 돼야 돼요. 상식이. 예. 아까도 선생님 뭐 팔이 안 올라간다 그러셨는데 뭐예요? 경초잖아요. 경초 5, 6, 7, 8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경초 안에 경수의 능력의 문제, 경수의 관리 능력 문제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는데 나는 목은 괜찮은데 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팔이 이게 일반화된, 그러니까 상식이 된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척수를 포함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영역들, 거기에 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다. 그게 생명이다. 네. 그래서 이제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이 그림 먼저 딱 보면 아이고 머리 아파 공부하지 말자. 내가 제가 알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것은 정보 처리하는 영역. 그 중에서 후각, 측각, 전각이 있고 후각은 감각, 측각은 자율신경, 오장육부, 전각은 운동.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건 파란색은 감각 상행로, 척수에서 위로 쭉 보내는데 대뇌로 보내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소뇌로 보내고, 왜냐하면 소뇌에서 다 계산해야 되니까, 장부, 근육의 움직임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상으로 보내고, 피계로 보내고, 올리브 핵으로 보내고. 아, 그거구나. 별거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운동 영역 빨간색 보면은 대뇌 피질에서 내려오는 영역이 제일 크구나. 그것도 내려올 때에 경수, 흉수, 요수, 천수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는구나. 구분해서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은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내려오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망상체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있고, 전정신경핵에서 또 직접 내려오는 게 있고, 피계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적핵, 특히 적핵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이제 뇌 속에 있는 구조들 다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게 척수를 직접 관리하는구나. 그 말은 척수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구나. 몸통과 팔과 다리를 다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세 개의 가지로 나와서 어디까지? 발가락, 손가락까지 다 연결됐다. 근데 그게 발가락, 손가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그 몸이 아니라 내 몸에 안 보이는 오장육부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 남자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치료하고 싶은 일반화된 증상이 뭐죠? 나이 드시면은 원기가 약해져요. 그죠? 안 약하신가요? 원기가 약해져요. 이게 원기가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의욕도 사라져요. 의욕도 약해져요. 젊었을 때처럼 막 뭔가 불같이 삶을 살아낼 것 같은 그런 거 사라져요. 그럼 원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예, 있죠. 원기 기관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척수가 어디예요? 천수네, 천수. 천수. 아, 그럼 천수가 약해진 거구나. 그죠? 장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천수가 약해진 거구나. 또 이 천수를 관리하는 대뇌의 어떤 영역이 약해진 거구나. 그러면은 천수를 강화시키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죠. 근육을 통해서 천수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천수에 직접 어떤 정보와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겠죠. 선생님처럼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럼 간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만일에 간을 관리하는 그 영역을 우선 살펴보겠죠. 살펴봐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측만이 돼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딱 뭐 생각하냐면, 우선 첫 번째 문제가 간을 관리하는 정보 처리 영역 어디에 있는가? 흉수 몇 번인가? 그 중에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 주의. 구단수님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극돌기에 문제가 생기면 극돌기 위에, 극돌기 그 아래 세 지점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척수를 회복시키면은 이 척수가 정보 처리도 하고 감각도 처리하고 정보도 운동도 처리하고 또 위로 보내고 내리고 하는 거 다 처리하잖아요. 다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치료가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 어떻게 척수를 어떻게 치료해? 이런 문제가 남죠. 어쨌든 자, 그리고 우선은 한번 이걸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세포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 세포가 약해지는지 안 약해지는지. 우선 여러분들께서 손가락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가락을 만져보시면은 손톱 안에 있는 근육들이 탱탱한지 쭈글쭈글한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살살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 감각이 예민한 감각인지 둔한 감각인지 보세요. 각 손가락별로. 그나마 손은 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지백계 중에서 제일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덜한데, 이게 둔하다. 이 뭔가 살이 좀 덜 차 있는 느낌이다. 둔하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예. 목 속에 있는 경수,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통로, 이런 문제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우리 제일 쉽게 자기 건강 알아보는 게 사실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그리고 오장육부의 병이 올 때도 이제 손은 전부 사실은 경락학적으로 보면 폐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폐와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발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발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근육이 가득 차 있는지, 이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는지, 이 발가락 움직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시면 50대 후반부터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발가락. 그래서 발가락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경망이 약해졌다. 그죠? 광통신선이 한 수천만 개가 가야 되는데, 수백만 개가 가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거기를 관리하는 발가락,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를 관리하는 적수, 요수, 경수, 이쪽이 약해져 있구나. 약해졌다는 건 뭐예요? 세포가 줄어들어 있거나 시냅스가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치료의 방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내서 치료하는 것은 원리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수술로 하느냐, 약으로 하느냐, 뭐 전기로 하느냐, 이런 문제만 남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었는데, 이상하게 눈을 비비면은
냄새가 난대요. 눈을 비비면 냄새가,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눈에서 코로 이렇게 눈물이 배출되는 누선이 이 코로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냄새가 코를 통해서, 왜냐하면 올팩트리 벌브라고 하는 그 후각 망울이 여기 있잖아요. 바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아, 눈이 약해졌구나. 눈에서는 첫 번째는 눈물샘과 방수. 네, 바깥에 눈물이 나오고 이 안에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나오는 물에서 그 물이 잘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모세혈관이 엄청 많잖아요. 그 모세혈관들이 에너지 공급을 잘 해야 돼요. 나머지 눈동자가 뭐 잘 돌아가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럼 그걸 누가 하냐고. 이걸 누가 하냐. 네. 이 안에 있는 눈물샘이 잘 나오게 한다. 그게 뭐예요? 감각의 운동이에요? 운동이잖아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죠? 희한하게도 우리 아까 경수 2번, 3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상경신경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 우리 몸에서 피부, 근육, 온갖 그 각종 내분비샘, 외분비샘, 그 다음에 오장육부 전부 다 결국 운동이 잘 안 되는 문제다. 왜? 감각 신호가 전달이 안 되거나 정보 처리가 안 되거나. 그래서 감각 신호가 잘 전달되게 하고 정보 처리가 잘 되게 하면 된다.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어디냐? 척수다. 그 다음에 뇌다. 그래서 척수를 잘 이해하고 뇌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척수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물론 고대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척수와 뇌를 직접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예, 척수를 튼튼하게 하는 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이것은 이제 방법이 아니고 이걸 보고 힌트를 얻으시라고. 이것은 척수로 접근하는 길이 있구나. 이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자세히 아시지 마시고, 척수로 접근하는 길이 있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세요. 이건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가만히 그림만 보세요. 척수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위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찍어서. 지금 현재 척수의 상태를 사진 찍어서 화면으로 보면서,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통증 치료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다른 방법으로 안 잡히는, 자, 여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저 위에 쇠막대기를 하나 딱 대면은 위에서, 저기 엑스레이인지 MRI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탁 찍어서 위치를, 엑스레이요. 투시 엑스레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만져보면서 위치가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주사기로 마취 주사를 놓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가리키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이리 집어넣었어요. 이리 집어넣었어요. 여기 이제 관을 삽입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극돌기잖아요. 이게 극돌기고 이게 횡돌기예요. 극돌기고 횡돌기. 극돌기 바로 옆으로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주사기를 빼고, 전극선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리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가끔 잘 돌려갖고 양점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척수의 중심인데 여기서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쭉 집어넣죠. 여기까지만 보시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저기 나중에 전극을 심어가지고 전극을 심어서 통증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또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에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척수에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척수에. 근데 척수가 특히 요수 이쪽 부분은 좀 덜한데 특히 경수 이쪽은 건드리면은요 마비 돼요. 전신 마비. 손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뭘 집어넣고 해가지고 척수에다가 직접 어떤 정보와 에너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척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척수 바깥으로 이만큼 지방층이 있어요.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극돌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침을 어디로 넣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고수들이 중국에서 고수들이 하는 걸 보면은 방향이 희한하게 다 달라요. 희한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직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척수 치료할 때.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침 이제 화타 협착에 침 놓는 걸 보면 전부 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척수면은 척수 바깥에 지방층이 있는데 지방층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지방층 최대한 지방층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침술 가르칠 때 보면은 뭐 한 가지 숙달시키는데 몇 달씩 가요. 막 아주 단순한 건데 막 몇 달씩 똑같은 걸 진짜 옆에 보면은 지겨워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배우러 와서 하는 거 보면 한 두어 번 해보고 그냥 자기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우직해. 옆에서 보면 정말 참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막 계속 반복해요. 완전 숙달을 시켜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돼지등뼈 갖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 감각, 그러니까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수천 번을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시키는가를 숙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는데 사실은 그게 화타협착혈이에요. 화타협착혈이 바로 척수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타침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거 잘 안 해요. 우리나라에도 화타협착의 이론 협착혈 치료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척수 치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책도 내고 그랬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왜 알려지지 않았냐면은 되게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방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가장 근원 왜 이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아무 자리나 갔다가 이거 공부해보고, 아닌가 보면 저거 공부해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이미 옛날부터 사용되어졌다. 다만 잘 숙달해서 사고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척수를 치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 만일에 척수에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정말 좋은 치유의 에너지, 치유의 정보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척수가 제대로 회복이 된다면은 대단한 일이다. 그죠? 대단한 일이다. 물론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써야 되겠죠. 뭐 암이 되든 종양이 되든 뭐 다 망가졌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전부 관리자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선이 망가졌을 리는 없거든요. 선이 망가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이 관리자 문제. 관리자가 아주 튼튼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데 사장님이 머리 좋고 정보가 많아서 머리가 좋고 자금력도 풍부해. 돈 얼마든지 있으니까 좋은 사업 있으면 팡팡 갖다 해라고 명령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얼마나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농땡이 안 피우고 열심히 하면은. 근데 정보도 없어, 생각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돈도 없어, 에너지도 없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꾸 망가지고 사람은 떠나고 뭘 했다 하면은 실패하고 그렇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온몸의 오장육부의 병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걸 관리하는 1차적인 관리자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제가 이제 저는 말고 네. 저는 시술을 안 받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다. 예, 그거는 신경 차단술이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신경을 치기는 거죠. 한 시간 정도 같이 강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신경을 죽이면은 신경을 차단시켜 일시적으로 죽이죠. 제가 좀 방송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응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척수를 척수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대부분의 침법이나 대부분의 치료법은 대처의학적 치료법은 척수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경근 내지는 전지 후지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척수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화타 협착밖에 없어요. 근데 화타 협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극돌기에 가까이 놓는다 하는 정도지 그게 척수 치료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충분히 숙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돼지 등뼈 해장국을 많이 드시면 돼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구멍이 어디 있는지, 극돌기가 어떻게 돼 있고, 횡돌기가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치료법을 숙달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냥 한 가지 치료법을 내가 습득한 2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정보와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꼭 침을 쓴다가 아니에요. 침을 써도 되고 침이 아니라면은 손으로 해도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깊은 사람들은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딱 만지면 다 잡혀요. 거기에 직접 손가락으로 정보를 넣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척수를 치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면은 그걸 모르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겠지 이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척수의 의미, 뇌의 의미를 잘 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발생부터 세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척수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안다면은 척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용한 지식인가 그걸 이해하자는 거죠. 시상하부 네. 시상 밑에 있는 것들이 시상하부. 예, 완전히 다른 시상이 하는 역할과 시상하부는 굉장히 복잡한 조직들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끝나고 이제 다음 추석이니까 추석 끝내고 추석 그 다음 주에는 우문희 선생님이라고 해서요. 그분이 이제 EFT-MR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기법을 공부하고 오셔서 원래 EFT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특강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오셔서 특강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무의식으로 가는, 이렇게 양절도 통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니까 다음 주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